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지금 50대가 넘으신 분들의 적정 생활비를 보면은요, 부부 기준으로 월 평균 200만 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50대, 6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은퇴 시기가 오고요. 그럼 월급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다 생활비가 걱정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우리의 노후를 풍요롭게 대비할 수 있는 바로 변액연금보험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꼭 필요한 수술비라는 주제로요. 자, 누구나 필요한 수술비 보험들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노후 걱정과 건강 걱정까지 한 번에 해결해 보시고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이죠. 자, 여러분, 내 노후는 어떨 것 같으신가요? 아마 좀 맘 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고, 뭐 걱정된다,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 변액연금보험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김성훈 전문가님과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험 지킴이 김성군입니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뭐 월급도 많이 들어오고요. 또 사업도 잘 되시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60세 또 70세 이쯤 됐을 때 경제 활동을 못하고 수입이 없었을 때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경제 활동이 안 됐을 때를 비해서 현재를 미래에 좀 송금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노후 생활을 할 때 적정 생활비는 얼마만 있으면 될까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요, 적정 생활비가 나와 있습니다. 노인들의 50대 이상의 노후 생활비로서 개인일 경우에는요, 한 사람 앞에 한 104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부부일 경우는 한 174만 원 정도가 최저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최저 생활비만 가지고 있으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가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적정 생활비라는 또 항목이 있는데요. 적정 생활비 봤더니 개인은 145만 원, 부부는 237만 원 월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정도의 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60세, 70세 노후 생활에 과연 이 돈을 준비하려고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세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이 바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요, 소득이 있으면 의무갑으로 나라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겠죠. 그럼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의무가입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국민연금은 가입이 되고 가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그 근로생활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이런 퇴직연금을 그 두 번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아닌 분들은 가입할 수가 없겠죠.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필요한 나머지는 뭘로 충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바로 이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적으로는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퇴직연금까지 보태게 되면 표준적인 삶이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모두 이 개인연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개인연금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대개 보면 연금은요 보험사에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연금의 그 종류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금은 공시의료 연금이 있고요, 변액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시이율형 연금은 뭐고 변액연금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요, 공시이율 연금요 보험사에서 소비자한테 받은 보험료를 일정한 이유를 불이해서 그 적립금을 나중에 돌려드리는 건데요. 그 적립금으로 이용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받은 보험료를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바탕으로 적립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 형태의 연금을 선호하시겠습니까? 공시이율형 연금이요? 그렇게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가 공시이율형 연금을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 하면 가장 어떤 그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기본적으로 이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장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은행권 금리를 한번 보시면 금리의 구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요. 지금 19년 1월서부터 20년 1월 1년만 하더라도요. 2%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지금 1.53%로 좀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021년 현재 1%대 그 정기예금 금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또 그나마 높았던 저축은행 금리를 보면은요. 저축은행 금리도 결국은 1%대 중반이나 하반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금리는 0%에서 1%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노후에 몇십 년 후에 연금을 받는 것은 결국 명목금리는 올라갈 줄 모르지만 실질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 돈이 마이너스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 그거는 은행 금리냐 그러시면 보험사는 그렇지 않아. 한번 보험사 공시이율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사 공시를 보면 2016년도에 공시이율이 3.5%인 공시이율이 작년에 2020년에 2.5%가 떨어졌고요. 바로 4월 달서부터는 모든 생명보험 그 저축형 그 공시이율이 2.0%로 떨어집니다. 자, 2.0%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공시이율이 떨어짐으로써 최저 보증 이율이 거의 0.5%, 1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에 최저 보증 이율이 0.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내 돈을 모아서 그 돈에 대한 이자가 불이되지 않고 결국 내 돈 모아서 거기서 빼먹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공시이율형 연금은 결국 내 재산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를 이 표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변액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변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면 변액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저축을 하게 되는 거죠. 기본은 첫 번째는요. 그런데 저축을 하는데 보험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 같은 경우는요. 종신토록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생명보험사의 연금밖에 없거든요. 이런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또 변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하는데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차후에 돌려드리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1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에는 이자가 아무리 많이 붙어도 비과세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자가 많으면 결국은 다 나한테 돌아올 이자가 결국은 빠져나가면 결국 내 그 적립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은 그만큼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과세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여기 자유입출금이라는 내용들은 혹시 가시다가 연금 개시 전에 혹시 좀 돈이 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중도 인출
약관 대출이 아니라 그냥 내 돈 꺼내 쓰듯이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런 변액연금이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변액연금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변액연금을 선택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변액을. 자, 그것은 마이너스가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이너스가 나는 그 원금 손실의 위험성은 얼마나 될까요? 자, 여기 한번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그 변액연금이 도입이 됐거든요. 2002년에 도입이 돼서요.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이거 감사원 자료인데요. 2003년도서부터 10년 동안에 변액 계약을 한번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나올 때 보험사에서 하도 그 소비자들이 원금 손실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보증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금 손실이 날 경우에는 원금은 보장을 해주겠다 해서 변액연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신 보험사는 영리단체가 아니라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증 수수료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10년 동안 변액연금을 팔면서 받았던 보증 수수료가 158억을 받았거든요. 158억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10년이 지나서 마이너스가 나서 그거를 보상을 해준 금액이요. 여기를 잘 보시게 되면 1,1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58억을 받아서 1,190만 원만 내줬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0.075%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년간 유지했을 때 마이너스가 났던 게 0.075%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표를 보게 되면 10년 이상 유지를 하면 변액은 마이너스가 안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려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내 거는 그렇지 않은데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변액보험이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고 하물며 마이너스가 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과거 변액보험의 문제점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요. 펀드의 이 채권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 비중이 50% 이상이고 심한 경우는 70%까지 됩니다. 그러면 주식 비중이 좀 높아야지 수익이 나는데 채권 비중이 높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질 않았어요. 두 번째는요. 펀드의 종류가 다양하지가 않았습니다. 펀드가 100에 두세 개밖에 되질 않았고요. 또 설령 두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결정이 되는 거는 변경을 하지 않는 상품도 있었어요. 변경할 수가 없는 상품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나지를 않겠죠. 세 번째는요. 이 보험사의 사업비가 좀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보험료의 한 15%에서 한 20% 정도가 사업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10만 원을 받으면 15,000원에서 한 2만 원은 사업비로 보험사에서 가져가고요. 그 나머지만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이 안 날 수밖에 없죠.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한 8% 전후의 사업비를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지금 수익이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다섯 번째는 가입자가 이 펀드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뭐 성장 배당형, 뭐 가치 주식형 몰라요. 인덱스 주식형 이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이런 펀드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변경도 못해, 펀드 몰라, 그냥 내비로 뒀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다섯 번째는요, 연금 전환을 하면은요, 그 적립금이 무조건 공시율로 이관이 됩니다. 공시율로 이관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최저보증이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되면 예전 것도 1%에서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없고 연금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원인으로 기본 예전에 그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수익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채권 비중이 높은 거는 현재 보험은 채권 비중이 높지 않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두 번째는 펀드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고 예전 거는 하지만 요즘은요. 변액연금이 기본적으로 펀드가 15개에서 한 20개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요. 변경이 굉장히 자유롭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업비도 예전보다는 훨씬 떨어졌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젠 됐어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문제는 이 가입자 이 펀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 펀드와 그다음에 이 연금 전환에서 이 공시를 변경하는 이 두 가지만 만약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변액연금을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인공지능 펀드입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펀드의 지식을 몰라도 돼요. 왜?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이 공격형이냐 안정형이냐 이런 거를 검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 맞게끔 인공지능이 알아서 과거의 수익률, 미래를 예측을 해서 펀드를 A 펀드를 B 펀드, C 펀드로 나눠줍니다. 여러분들은 앉아서 보험료만 내시면 돼요. 그러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담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모든 연금인은 연금 전환하는 즉시 이 공시 이후로 전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적 배당형 변액연금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GLW 연금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최저 보증 확정 이율이라는 건데 이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연금을 계속 보험료를 내다가요. 연금 개시 시점에 적립금이 1억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억 원에 대한 연금을 569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으면 1년 동안의 평가를 내리고요. 이 적립금은 계속 투자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립금이 1년 동안 평가를 내렸더니 1억 1천만 원으로 만약에 주식시장이 좋아서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서부터는 1억 1천만 원에 대한 연금 625만 원을 또 1년 동안 받게 됩니다. 또 1년이 지나서 만약에 적립금이 또 실적이 좋아서 1억 2천만 원으로 됐다라고 하면 또 연금은 682만 원으로 또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런데 주식시장이 계속 좋은 것만 아니죠.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전직하에서 만약에 적립금이 5천만 원 떨어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떨어져야 되는데 이 GLW 기능은 한 번 올라간 거는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682만 원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시율로 변경이 돼서 연금이 떨어질 것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이제 그 5가지 내용을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변액연금 가입하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걱정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가입 조건, 변액연금의 가입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 조건은요, 0세서부터 75세고요. 그다음에 45세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은 5년 이상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고요. 또 금액도 10만 원 이상, 그다음에 펀드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난 펀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AI를 펀드를 적용을 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지급률이 확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적립금을 어느 정도를 모으면 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세 정도의 연금을 수령을 하겠다라고 하면 70세에서 74세 같은 경우는 남자는 적립금의 5.75%, 여자는 5.19% 이렇게 확정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금 개시 시점에 고혈압이 됐다, 당뇨가 걸렸다 그러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가 걸리신 분들은요 6.58%를 받을 수가 있고요. 고혈압에 걸리신 분은 6.33%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퍼센트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금액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한번 보시면은요 변액연금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월 50만 원을 내신다는 가정하여 10년 납만 했다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30세, 40세, 50세 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고요. 납입금은 월 50만 원, 10년 납입을 하면 총 6천만 원을 납입을 하게 돼 있는데요. 수익률을 3.375%로 가정을 했을 때
70세 시점에 연금 적립금액이 30세 같은 경우는 1억 7천만 원 정도, 40세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50세 같은 경우는 한 9천여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납입 대비 이렇게 퍼센티지는 나오지만 만약에 연금 수령액은요. 30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983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40세 같은 경우는 712만 원, 50세 같은 경우는 516만 원을 받는데요. 만약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걸리신 분들은 훨씬 늘어난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0세 같은 분들은요, 10년 내시면은요, 70세부터 만약에 수령하신다고 하시면 연금액이요, 한 5년 정도만, 아니 6년 정도만 수령을 하면 내가 냈던 원금은 다 회수하시고요. 그다음부터는 다 조금 심한 말로 하면 공짜로 받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그 내일을 기약하면 어떨까요? 지금을 미래에 송금하십시오. 지금까지 변액연금에 대해서 김성문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은행에 내 돈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노후 준비 답이 없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게 된 건 거의 기정사실이고 이제 정신 딱 차리고 좀 제대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돈이 되는 연금 보험으로 실적 배당형 변액 연금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AI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연금을 투자를 해줘가지고 더 돈을 키워준다고 하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연금을 납입할 때만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남아있는 연금액이 계속해서 뭐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떨어져도 오른 금액까지는 무조건 준다고 하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계신데요. 자, 김성훈 전문가님, 지금 실시간 연락을 주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미 변액연금을 들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10년 가입한 변액보험이 아직도 원금이 안 되셨대요. 그래서 이걸 그냥 들고 가야 되나 어쩌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아마 제 방송을 보셔 아마 전화하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는 그걸 해지하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셨다라고 하도 아직도 원금이 안 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 곧 원금이 회복이 될 거고요. 앞으로 가면 이제 수익이 나실 텐데 그 이유는요. 지금 채권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아마 사업비는 이제 다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투자 금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보다는 지금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아마 더 이익이 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연금을 신청하실 때는 좀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조금 참을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벌써 10년이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돈 벌어가실 수 있으니까 유지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또 다른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이분은 좀 나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과 또 나이 든 사람이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팁이 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가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주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이 연금에 가입하실 때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에 투자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가 나입 이런 금액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지금부터 해서 길게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모수를 좀 크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수를 좀 크게 하시는 데는 기본 보유를 좀 해서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추가 납입을 할 수 있게끔 좀 모수를 키우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모수보다는 내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에 추가 납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1:2 기본보험료 1에 추가 납입을 2배 정도로 하는 크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갖고 가신다면 그동안 없어졌던 기간에 대한 그거를 좀 만회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젊은 분들 특히 서둘러서 조금이라도 연금보험 가입해 놓으면 좋은 게 특히 이런 투자형 상품은 정말 큰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간이 짧은 만큼 추가 납입을 꼭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김성훈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방금 통계 보셨죠? 우리가 10년 동안 넘게 변액연금을 유지해서 내가 손해볼 확률이 0.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9%가 넘는 확률로 내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연금
보험 궁금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보신 것처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면 알수록 내게 유리한 보험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니까 계속해서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령 정리드리고 테마 플랜 예비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누구나 필요한 수술비라고 합니다. 이은희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가 뭐 수술을 하게 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도 가지각색이니까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수술비 보험을 좀 오늘 만나보고 싶은데 네네. 왜 이렇게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고 주제를 정해주신 걸까요? 진단비가 누구에게나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일단 누구나 다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하니까 가지고 계신 거 네, 아닐까요? 맞아요. 이런 3대 질병이나 큰 네.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좀 받기 위해서 병원비가 또 많이 드는 비용 부분들도 있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진단비는 굉장히 많이들 갖고 계세요. 암 진단비라든지 뇌이라든지 급성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진단비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나는 많이 좀 많이 준비를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텐데요. 정작 이제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나 어떤 시술들을 받았을 때 나는 보험의 혜택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십니다. 맞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보험에 대해서 에이, 보험 필요하겠어라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거의 진단비는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잘 받기 위해서는 자주 하는 수술에 대한 보장이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수술을 자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네. 내용은 잘 가입한 수술비 하나가 10 진단비 부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와, 하나의 진단비도 아니고 10개의 진단비. 어떤 네. 보장이길래 그럴까요? 네, 먼저 이제 통계 자료를 네. 한번 살펴봤는데요. 2017년도 통계이긴 하지만요. 2020년도하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통계 자료를 보시면 백내장 수술이 1위를 압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2위가 잘 이제 수술했다 소리는 못 들었는데 2위입니다. 비밀스러운 비밀스러운 수술이네요. 수술이 네. 예, 치액 수술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뭐 제왕절개라든지 뭐 척추 관련 수술, 그 다음에 슬관절, 이렇게 어깨 관련 수술이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이기도 오.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들 준비하고 있는 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이 8위에 있네요. 스텐트 삽입 수술이라고 해서요. 혈관을 확장시켜 주거나 뚫어주는 수술, 그 수술이 8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보시면 위로 8위 이 10위 안에서요. 우리가 준비로 진단비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8위에 한 군데죠. 그러네요. 예, 한 군데고. 그럼 그거 빼고는 수술을 받게 돼도 우리가 진단비 보험에서 못 받게 되는 네, 거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다빈도, 생활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다빈도 수술들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보험은 잔뜩 들어놨는데 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뭐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셨던 거죠. 네, 바로 이제 지금 좀 이해가 진단비 위주로 됩니다. 가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면
하면은 왠지 뭐 크게 뭐 사고가 났거나 뭐 대형 수술을 생각을 했는데 백내장이나 스텐트 삽입술이 참 주변에서 흔하게 하는 수술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놓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뭐 간단하게 하는 이런 수술에 대해서 또 나이대별로 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백내장 그러면은 이제 뭐 몸이 노화가 오듯이 이제 눈도 노화가 와서 나이가 들어야만 수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수술 빈도수를 한번 봤습니다. 네. 보시면 30대가요. 빨간색으로 아주 기둥이 커다랗게 이렇게 올라와 오. 있고요. 네. 예, 50대부터 70세까지는 좀 더 많은 숫자의 수술 빈도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컴퓨터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들고 거의 뭐 눈에서 떼질 않죠. 이렇다 보니까 그쵸. 몸의 노화보다는 몸은 굉장히 뭐 60이든 70이든 이렇게 들었어도 얼굴은 막 50대, 40대 정도밖에 안 보이시잖아요. 네, 신경 맞아요. 쓰시고 이러시니까. 근데 눈의 노화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예, 미디어에 노출이 더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눈의 노화뿐만 아니라 생활질환으로 다빈도 수술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30대부터 이 눈에 관련된 수술도 많이 하면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몸이 또 녹슬게 되듯이 네, 여기저기 네. 수술을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럼 저희가 좀 수술비가 또 저렴하다 그래가지고 네. 관심이 많으셔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다빈도로 많이 하는 수술들을 네. 좀 중점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보장의 수술들이나 모든 진단비를 다 가져가려면요. 네. 예, 보험료를 또 무시할 수가 아, 없잖아요. 그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눈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 요즘에는 40대 초반만 돼도요. 눈이 침침하다. 30대 후반 되시는 분들도 그러시는 분들 굉장히 네. 많으세요. 핸드폰 거리가 처음에는 한 요 정도였었는데 점점 뒤로 아, 예, 점점 네. 뒤로 해서 그래야만 보인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게 눈의 노하고 또 백내장으로 수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혹시 뭐 백내장 진단비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백내장에 대한 진단비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치액 진단비, 백내장 진단비, 아. 뭐 어깨 뭐 수술 진단비 뭐 이런 부분들은 없잖아요. 맞아요. 네. 생활 속에서 굉장히 다빈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정작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가 가장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혈관 질환인데요. 혈관 질환도 몸의 노화에 따라서 온몸을 우리가 다 혈관에 둘러싸고 있죠. 이 부분도 또 놓칠 수는 없어요. 또 소액으로 들어가는 백내장이나 뭐 이런 관절염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큰 돈이 들어가는 목돈이 들어가는 이런 3대 질환 그러니까 암이라든지 뇌 쪽이라든지 심장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놓칠 수는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러네요. 뭐 큰 거 작은 거 다 가져가고 싶은데 어쩌면 이런 흔한 생활 속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여기저기서 받으면 그게 오히려 돈 벌어가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비로 가져갔을 때의 장점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네. 건데요. 일단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먼저 제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예, 노안 증상의 셀프 체크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이 5가지, 6가지 정도의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보는 게 좀 불편하다. 초점이 좀 늦어진다. 네. 독서할 때 막 두통도 일어나고 눈이 굉장히 피로하다. 또 사물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이는 근시 현상이 있다. 작은 글자 볼 때 또 이런 두통 증상이 좀 심해진다. 여기에 좀 해당 사항이 2-3개 정도 된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되시면 눈에 벌써 노화가 시작이 되신 겁니다. 저희 엄마께서도 이런 증상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백내장 수술로 네.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아, 그래요? 네네. 또 한번 체크 한번 네. 해볼게요. 심장 체크 한번 해볼게요. 혈관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슴에 통증이 가끔가다 한 번씩 찡한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왼쪽 팔 쪽으로 해서 어깨 저림 현상이라든지 뭐 담이 자주 걸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식은땀이 쭉 내려오는 느낌 또 체한 듯한 느낌 예, 이런 느낌이나 현기증이 난다든지 아니면 이런 가슴 통증이 좀 점점 좀 심해진다 이런 느낌이 있다. 이게 만약에 2-3개 정도 만약에 포함이 된다 이러신 분들은요 검진을 한번 좀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거 뭐 컨디션 안 좋을 때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하실 만한 그런 요소들인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그럼 이 수술비에서 과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받을까 네. 궁금해요. 많이 받으면 좋겠죠. 네. 예, 많이 받으면 좋겠는데 막 큰 보장을 많이 가져가려면 뭐 보험료가 많이 비싸야 된다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딱 중점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수술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뭐 건강검진을 하다가도 저희는 수술에 접해 있습니다. 뭐 용종 제거를 했다. 예, 수면 내시경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오신 거예요. 용종 제거를 했다든지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수술이 이렇게 멀게 있는 나와는 뭐 상관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백내장 수술 뭐 이 부분은요.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눈이 노화가 빨리 오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진단비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2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치액 수술비. 네. 그리고 또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들 하고 계신 수술비죠. 유실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회당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 너무 작지 않은가 생각하시겠지만 눈은 양쪽이기 때문에 100만 원 나올 수가 있고요. 네. 또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해서 백내장 수술을 한번 하셨는데 몇 개월 지나서 다시 한번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예, 그랬을 경우에도 다시 한번 100만 원 이렇게 수술비가 반복적으로. 진단비는 한 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술비는 각각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해당만 되면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해당이 되면 받으시는 거죠. 네. 그럼 가지고만 있으면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그렇죠. 뭐 나이가 들수록 많이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비로만 갖고 계셨던 분들은요. 이렇게 백내장 수술이나 관절염 수술을 했는데 난 보험은 이것저것 많이 갖고 있는데 난 보장받은 게 하나도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술비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예. 이 실속을 차릴 수 있는 보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만 저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보험료를 한번 볼까요? 네. 보험료를 한번 보시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런 보험료가 다 있어. 예. 네,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자, 50세 여성분 볼까요? 17,569원입니다. 50대부터 이런 수술 많이 하실 것 같은데 10,000원대네요. 네, 10,000원대고요. 자, 70세 분을 보셔도요. 20,000원대. 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 예. 80세 어르신 보험을 보더라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39,000원대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9만 원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장이 어떻습니까? 3대 질환에 대해서는 1,000만 원씩 각각 보장이 수술 회당 포함이 되어 있고요. 관절염이라든지 백내장이라든지 요실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100만 원씩 각각 보장을 해주는 보험료예요. 와, 확실히 여자분들이 지금 더 혹하실 것 같거든요. 나이가 있으신데도 아무리 비싸도 3만 원대였고 뭐 지금 50대이신 분들이 네, 10,000원대에 접근을 할 맞습니다. 수 있었는데 네네. 100만 원에다가 뭐 1,000만 원 받는 보장을 네.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네, 3대 질환에 대해서는요. 네. 진단비로 우리가 보장을 받으려면 굉장히 암 진단금이라든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진단비를 넣으려고 해도 1,000만 원씩 보장을 받으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수술비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요. 진단을 받으면 수술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수술비로 각각 1,000만 원씩 준비를 하시는 보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장 금액에 대해서 좀 정리가 돼 있네요. 그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요. 네. 제가 암 진단비 너무 비싸서 뺐어요. 아, 너무 빼고? 비쌉니다. 네. 뺐고 나머지 2대 질환에 대해서만 1,500만 원씩 1회만 받을 수 있는 진단비로 한번 넣어봤는데요. 50세를 보니까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아니 지금 예. 이거 1,000만 원 딱 한 번 받는 걸로 넣었는데도 10만 원 네, 넘어요. 맞습니다. 예. 60세에 넘어가면 15만 원대가 되고요. 오. 예, 70세는 뭐 안 봐도 비디오로 예. 20만 원, 30만 원대가 나오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60대까지만 제가 보장 금액을 보여드렸는데요. 수술비로 2, 3만 원대의 준비가 가능한 그 보험인데 만약에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면 10만 원대가 훌쩍 넘는 보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 진단비로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백내장 수술을 하시거나 이렇게 다빈도 생활질환 수술, 관절염 수술을 하신다 하면은 보장받는 금액이 단 1원도 없죠. 이렇게 진단비 1,000만 원에다가 수술비 100만 원,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보험이랑 비교해 보니까 네. 왜 수술비가 열 진단비 안 들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수술비 보험으로 가입할 때랑 진단비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면
먼저 A사하고 B사하고 제가 나눠서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가입 연령은 20대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진단비로 가입을 하실 때에는 20대부터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A사에 먼저 수술비 플랜으로 보여드린 부분에서는요, 3대 진단비가 제가 좀 아까 예시표에서는 1,000만 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나머지 백내장이라든지 이런 소액 다빈도 수술은 100만 원 똑같고요. 나머지 3대 질병 걱정되는 수술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 요즘에는 비관혈로 수술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비관혈 수술비는 4천만 원까지 가능히 하십니다. 그리고 또 약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325 간편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좀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좀 걱정이 돼서 엄두도 못 내셨던 70대, 80대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 오늘의 원픽은 당연히 이 수술비이겠지만 특히나 네. A사의 수술비가 정말 좋다라는 그런 강점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험회사에 나와 있는 수술비들을 보면요. 생활질환의 여러 가지 수술들, 수백 가지 수술비들을 모아서 해놨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수술비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백내장 수술이나 치액 수술이나 관절염 수술들만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금액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3대 질환, 암이나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심장혈관 질환. 요 딱 엑기스만 뽑아서 수술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엑기스만 모아서 가져가실 수 있는 수술비 보험 A사를 원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관절염이나 백내장 등등 흔하게 하는 그런 수술에 대해서 각각 100만 원씩 그리고 3대 진단에 관련해서 수술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매번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수술비 보험들 중에서도 특히나 중년이 넘으신 분들께 가장 저렴하면서도 보장 금액은 크고요. 특히나 자주 하는 수술에 대해서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40대 넘고 또 50대 넘으신 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 오늘은 이은희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예비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실시간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지금 걸려온 전화가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이 방송을 보면은 네. 지금 이 암이나 네. 심장, 그 뇌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건 누구나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입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그러면은 혹시 가족분의 보험일까요? 네, 남편이에요. 우리 남편분 보험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남편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3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보장을 잘 받으셔야 되는 그런 나이이신데 아프시거나 가족력은요? 그게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네. 이제 혈압하고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약은 좀 드시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예.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못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거절을 당하셨는데 오늘은 좀 어떤 보험 가입할 수 있을지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네, 증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60대 초반이신 남편분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2012년에 슈퍼 큰 병 이기는 보험 가입해 주셨고 스마트 변액 유니버셜 종신 보험까지 33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시네요. 자, 문의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분께서 남편의 보험을 상담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약 드시고 계셔서 예전에 보험 가입을 좀 거절 당하신 경험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좀 잘 보장받을 수 있을지 안미정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평소에 이 보험 방송도 많이 보시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요. 예, 예전에 그 남편분이 뭐 지금 콜레스테롤이 높고 그다음에 혈압약을 드시고 계셔서 좀 거절당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이렇게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보험이 뭐 유병자 보험 이래갖고 뭐 간편보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전화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게 상품이 이제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하시기 쉽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네. 두 가지 보험이 있는데 이제 네, 맞아요. 질문하신 게
뭐 암이나 뇌, 심장 쪽에 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 가입하고 계신 거에 거기에 대한 보장이 있긴 합니다. 아, 예,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정말 제가 박수를 쳐드릴 수는 좀 없는 상황인 게, 그래요? 예, 네. 만기가 80세까지밖에 안 되세요. 글쎄요. 예. 예, 그래서 8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고 또 하나 이제 큰 문제점이 뭐냐면 5년 갱신형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2012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한 번 갱신을 했을 거고 아마 네. 내년쯤에는 또 한 번 보험료가 오를 거예요. 네네. 근데 아마 자동이체로 해놓으시면은 이 보험료가 얼마나 올랐는지 잘 실감을 못 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아마 좀 폭이 좀 크게 해서 이게 보험료가 오를 거고 앞으로도 한 4번 정도는 더 오르지 않을까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러한 이제 부담을 덜으시기 위해서는 네. 예전에는 이렇게 갱신 기간 주기가 좀 짧았는데 최근에는 뭐 20년, 30년 갱신형 이렇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갱신 주기가 긴 걸로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 종신보험이거든요. 유니버셜 종신보험인데 네네. 이거는 그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셔서 가입을 하신 게 맞으신가요? 근데, 네. 아, 그러면 혹시 지금 보면 보험료가 매달 25만 8천 원씩 나가고 있는데 10년 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10년 납으로 이제 120개월을 25만 8천 원씩 계속 납입을 하시면은 얼마를 내시는 건지 계산을 해보셨나요? 그 생각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100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사망보험금은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더 적네, 보험금보다. 그렇죠. 물론 뭐 그거보다. 재장애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나 뭐 뇌출혈 진단비가 있긴 한데 굉장히 적은 4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알고 가입을 하신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그건 모르고 그냥.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요거는 그동안 많이 납입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유니버셜 기능이 있어서 납입은 지금부터는 안 하셔도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 보장만이라도 끝까지 예. 유지하고 이제 보장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시간을 두시고 이 돈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실지 조금 요거는 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그래요?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급하신 게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5년 갱신형 그 보험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데 요것도 똑같이 갱신형이긴 해요. 네. 만약에 남편분 연세 지금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하게 되면 앞서 뭐 이은희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단비나 수술비를 할 때 굉장히 좀 보험료가 많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20년 갱신형으로 요거를 플랜을 한번 짜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이제 한 번 정도는 갱신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 가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장 내용을 보면 뭐 암, 그다음에 뇌, 심장 쪽에 대한 어떤 진단비를 이제 1,000만 원씩 놓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술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3대 질환에 대한 그 수술비도 1,000만 원씩, 암 수술비는 300만 원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진단비에서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든가 방사선 치료비로 해서 1,000만 원씩 그리고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는 2천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게 그래요? 그렇게 플랜을 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빈도 수술 평소 이제 우리가 꼭 생활 질환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술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보완을 하셔서 약간 보험료는 이제 12만 8천 원 되는데 처음에 거보다는 조금 비싼 듯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를 계속 이제 그 부담하시기에는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보장 범위도 넓고 보장 금액도 커졌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아, 그럼 좋죠. 예.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3대 진단비나 수술비에 대해서 걱정하셨던 부분을 이제 적당한 정말 실속 있는 보험료로 보장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갱신형이었던 부분에 대한 부담도 훨씬 덜으실 수 있으니까 나머지 그 종신보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남편분하고 이제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이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지 좀 고민하시고서 계속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유, 궁금했던 점이 좀 풀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그래도 한번 예전에 거절 당하셨는데 다시 한번 용기 내서 리모델링 연락 잘 주신 것 같아요. 아우, 참 좋으네. 가슴 후련하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열어봤는데 큰 병 이기는 보험도 좀 옛날 보험이라 갱신도 자주 돼서 나중에 부담이 되실 수가 있고 예. 보장 금액도 종신보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드린 거거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새로 넣어드린 보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편분이 쉽게 아파도 예전의 보험에 비해서 많이 보장받고 쉽게 보장받는 거니까 만족하실 것 같고요. 예, 예. 나중에 우리 시청자님 증권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봐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네, 연결 네, 감사합니다. 만나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분들도요, 예전에 보험 거절 한번 당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연락 주셔가지고 보험 리모델링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